진행되어 가는데 제가 이 주민들 모인 데다가 강의를 하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 5분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7일 날 여러분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 인가 신청 동의의 건을 제출을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시행사도 없고 시공사도 없는데 본계약 체결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금액이 마이너스 1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때로는 조합이 설립 인가 시행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2월 7일 사업 시행 인가가 결정되면 권리가액 보상, 그래서 감정평가가 일어납니다. 지금 법을 제가 보니까 시에서 한 감정평가를 인정을 하고 조합에서 한 감정평가를 불러서 두 감정평가가 나와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재개발해 가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최고로 보상가를 받은 지역은 공시지가의 150%를 넘어간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어떤 재개발 조합에도 공시지가 150%를 넘긴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살던 주민들이 쫓겨날까? 추가 분담금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략하겠습니다. 분양받으면 되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추가 분담금을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하면 추가 분담금 계산 방식은 우리 이 지역에 780만 원 30평 들어가면 2억 3,400만 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50평 내가 땅을 주면 300만 원 150% 받는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세금 제하고 또 추가 분담금 9,400만 원 정도 있어야 내 땅 500평 주고 30평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부분인데 넘어가시고 우진 아파트 건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몇몇 분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평수만큼 보장해 준다 하니까 목사님 도장 찍어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의 반응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2번 이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략 2년 동안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주거 비용이 든다. 그럼 왜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요? 우진 아파트 것만 보여달라. 예. 그 다음에 재산 가치의 40% 정도 대출을 해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진 아파트가 한 7, 8천 하다가 갑자기 재건축한다 하니까 한 1억 4천으로 올랐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해 준다 해봤자 한 5천에서 6천 정도 대출 시행업체가 대출을 빌리는데 도와줍니다. 그럼 내가 1억짜리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 갈 데 없어요. 그러면 1억만 빌린다 해도 월 25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시공사가 공사하다가 늘 일으키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러다가 보니까 저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든다 하고 추가 비용을 또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회사 쪽하고 조합 쪽에 추가 공사비 요구는 없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쭉 넘어가서 여러분 현재 교회 배당받은 부지라는 부분을 보면 일부 OS 요원들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악평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는 이래요. 저한테는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교회가 하도 요구를 하니까 400평까지는 주기로 했다. 여러분 누가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결정된 거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느 주민이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다가 300평인데 200평 더 달라니까
100평은 1대1 대토해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래요. 녹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다가 땅을 그만큼 주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손해다. 여러분, 조합원들은요, 앞서 제가 추가 분담금 거기에 끝나요. 거기서 개발회가 남는 이익금이 있다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안 돌려줍니다.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얘기는 뭐냐 하면 5천억 정부 지원을 저리로 받아서 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안건 나왔는 데는 우리 땅하고 그걸 건저당에서 2,500억 빌려서 쓰겠다. 이걸 허락해 달라고 안건에 넣어놨는데 아직도 폐지된 뉴스데이 사업에서 정부에서 500억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면 동의서를 써주면 5만 원 드리고 다시 서면 동의서를 내놓고 총회에 다시 참석하면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회만 와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5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찌라시를 뿌렸는데 뭐냐면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재개발이 안 되어지면 지금까지 조합이 사용한 10억에 대해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가압류 신청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서류를 들고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미 2014년도에 법원에 판결이 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요, 1차적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조합 임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온 서류는 싹 빼고 조합원들에게만 가압류 들어온다 하는 서류를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원 판결에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장만 돌려요. 그래서 고소당할 수 있다. 이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서면 결의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비대위에 모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5천억 저리 융자해준다. 그 다음에 당신들 재산 가압류 당한다. 그 다음에 종이 써주면 5만 원 주고 다시 총회 오면 5만 원 더 주겠다. 돈으로 유혹한 이런 모든 일에 속아서 선 서면 동의서는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일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신뢰를 줬으면 왜 그런 일을 하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땅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회 땅이 저 파란색 화살표 되어 있는 저 땅 300평이 거긴데 자기들은 지금 400평까지 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아직도 하나도 약속된 거 없습니다. 근데 저 밑으로 여러분 지나가는 선이 딱 우리 교회 땅 중앙으로 딱 지나가는 선이 지하철입니다. 지하 30m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받는 땅은 지하가 보장되지 않는 땅이고 지하 1층 정도는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태여 200평 더 받을 필요도 없고 300평만 가지고도 우리 살 수 있다. 왜? 지하 3층까지 파면 지하 3층, 2층 주차장하고 지하 1층을 예배당으로 하면 300평 땅을 파면 280평 정도 되는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면 여러분 280평 다 본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뭐 몇 개 들어가고 빼도 최소한 200평 본당 하면 지금 우리 교회 본당 평수 몇 평이죠? 아무도 모릅니까? 예? 요게요? 150평이에요? 이거보다 큰 본당이 나옵니다. 중청 없이. 아무 이상 없어요. 지하에 그러면 습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하 2층, 3층 지하실로 파놓으면 지하 1층은 습기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본당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 300평 위에는 180평밖에 6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럼 180평을 위로 지으면 1층 사무실 들어가고 1층 교육자실 들어가고 1층 저 끝자락에는 또 소 모임할 수 있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2층 180평 올라가면 2층 양쪽으로 나누어서
교육관 2개 만들고 3층 학사 짓고 4층 사택 짓고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지하를 3층까지 팔 수 없는 땅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열이 올라오는데 저는 대학에서도 신학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도 신학밖에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도시정비법이라는 A4 용지에 빡빡하게 제 설교 원고만큼 이렇게 적은 보니까 한 60페이지 됩니다. 다 읽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60페이지 돼요.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건축법 몇 조 하길래 건축법 몇 조 매당 다 찾아가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총회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모든 책임들이 이제 조합원들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시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점심 빨리 드시고 우리 재개발 팀들은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분들이 재개발 취소가 되어지면 녹지는 안 풀리니 다니 그런 얘기인데 다 물어보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거짓말입니다. 녹지를 풀어서 다시 녹지 만들면 됩니다. 재공사에서. 근데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다니는데 녹지가 풀려지면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지면 저도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 몇 군데, 3군데다가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누문동 땅이 일반 업자가 들어오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4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해가면 됩니다. 사업 시행과 정비구역 해제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할인한 정도의 보상가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건설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8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면 내 땅은 얼마만큼 해준다고요? 80만 원 빼고 720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방법대로 나갔다가는 평당 30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교회 땅을 차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잘 해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설교 전에 하고 난 뒤에 할까 생각도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앞으로 재개발팀의 우리 팀장이신 차술성 장로님이 인도에 가는 일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